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지만 미국 방부는 한국의 기술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단지 정치적 쇼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미 해군 준장 리처드는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놓고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한국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72시간 후 검증단의 충격적인 보고서 한 장이 백악관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은 핵 잠수함 문제가 아니다. 당장 한국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접한 미국은 갑자기 고개를 숙였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의문을 품었고 그 의문을 해결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한민국이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기술이 드러났습니다. 승인해 줘봤자 어차피 못 만듭니다. 클라크 피터 부국장의 목소리가 펜타곤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설계도 한 장도 제대로 그릴 수 없을 겁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바로 그 다음 날 클라크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해군 계약감 4단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저는 미군 연구소 수석 엔지니어 사라 리처드슨입니다. 20년간 원자력 추진 체계를 검증해 왔습니다. 그날 저는 기술 검증단의 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원자로, 차폐, 기술 농축, 우라늄 확보 경로 추진축, 소음 제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부산 하나오션 조선소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거대한 선체를 가르쳤습니다. 대전 원자력 연구원 SMR 설계총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칠물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모형이 아니라 진짜 잠수함이었습니다. 선체 표면의 무반향 코팅까지 완벽했고 압력, 선체 용접선은 미국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보안 등급이 궁금하실 텐데요.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구역은 군사 1급 보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순간 의심이 들었죠. 군사 기밀을 공개한다고요? 이건 함정이거나 아니면 정말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악수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출력 로그부터 보여주십시오. 김 박사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SMR 시운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출력 곡선이 너무 안정적이었거든요. 편차가 0.2% 이내, 이건 시뮬레이션 데이터처럼 보였습니다. 조작된 겁니까? 아닙니다. 직접 제어실로 가시죠. 장영실람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원자로 경남 용기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미국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SMR이었죠. 제어본, 구동 메커니즘, 냉각 펌프, 증기 발생기 모든 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로이터, CNN, 조선일보 전 세계가 이 현장을 주목하고 있었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정말 건조를 승인한 겁니까? 승인은 했지만 검증은 이제부터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워싱턴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클라크였습니다. 뭔가 발견했습니까? 선체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저는 제어실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미국도 이런 안정성은 달성하기 어려운데 한국이 어떻게 소음 측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김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수중 청금기를 설치하고 추진축을 가동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숫자를 믿을 수 없었어요. 68. 미국 버지니아급이 85데벨인데 한국이 그보다 조용한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측정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장비로 다시 측정하세요. 김 박사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본국에 요청해서 미래군 장비를 공수했습니다. 제 측정 결과는 동일했어요. 68대 10. 이건 단순한 기술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접근법이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잠수함을 만들었다고요. 클라크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원자로 자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축 우라늄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전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20% 미만이죠. NPT 규정 내에서 자체 생산했습니다.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은 93%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데 한국은 전농축으로 같은 성능을 낸다고요. 원자로 경남용기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연료봉 배치가 독특했어요. 육각형 벌집 구조였죠. 여유율을 극대화하는 설계였습니다. 이 설계는 어디서 2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배긴 게 아닙니다. 우리만의 길을 찾았어요. 저는 즉시 여러 상 카메라로 온도 분포를 측정했습니다. 균일했습니다. 너무나 균일해서 마치 컴퓨터 그래픽 같았죠. 그런데 실제였어요. 손으로 경남용기를 만져보니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원자로였죠. 제어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제어실로 다시 갔습니다. 운전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계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동화 수준이 미국보다 낮았어요. 수동 제어 비중이 높았죠. 왜 자동화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기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된 사람은 할 수 있죠.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냉각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었어요. 운전원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누구 하나 당황하지 않았죠. 30초 만에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뭐였습니까? 정기 훈련입니다. 매일 다른 시나리오를 연습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그 기술을 다룰 사람도 함께 키워왔던 겁니다. 클라크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영상 통화를 연결했죠. 어떻습니까? 리처드슨 실물이 있습니다. 작동도 합니다.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겠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제라면 너무 완벽하다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순 없었습니다.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72시간 실험을 요구하세요. 연속 운전이요. 그들이 진짜라면 해낼 겁니다. 전화를 끊고 김 박사를 찾았습니다. 72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대전연구원에서 하시죠? 거기가 더 투명합니다.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모든 걸 공개하는 걸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그때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의심하시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곧 아실 겁니다.
뭘 알게 된다는 겁니까? 신뢰가 최고의 무기라는 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에 신뢰가 무슨 상관일까요? 기술은 데이터고 숫자고 증명이잖아요. 하지만 김 박사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대전 원자력 연구원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연구원 전체가 개방되어 있었어요. 기자들, 시민단체, 심지어 일반 학생들까지 견학을 오고 있었죠. 군사 기술인데 이렇게 공개해도 됩니까? 보여드릴 건 보여드립니다. 숨길 건 애초에 만들지 않았어요. 원자로 실험동으로 들어갔습니다. SMR 실물이 투명한 차폐벽 너에 있었죠. 제어실은 마치 방송국 스튜디오 같았습니다.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도 모든 게 보였어요. 내일 오전 9시 72시간 연속 운전을 시작합니다. 김 박사가 선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미국의 기술 우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클라크의 예상이 맞을 겁니다. 창밖을 보니 대전 시내가 평화로웠어요. 저 멀리 연구원 불빛이 보였죠. 밤새 준비하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검증이 시작됩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클라크의 냉소가 옳았는지 곧 밝혀질 거예요. 새벽 5시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부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다는 겁니다. 화상으로 접속하자 클라크의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그 뒤로 CNN 뉴스 화면이 보였죠. 핵 잠수함 승인은 했지만 추진체 기술과 연료는 별도 검증 대상입니다. 클라크가 기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선체를 만들 순 있어도 핵심인 원자로 기술은 다른 문제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검증하는 동안 워싱턴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도현 박사는 담했습니다. 뉴스를 함께 보던 그가 조용히 말했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험을 강행하면 부담이 너무 큽니다. 연기를 고려해 보시죠.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투명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을 때 증명해야 합니다. 그때의 연구원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미군 감사단이 도착한 겁니다. 15명의 전문가들이 각종 장비를 들고 들어왔죠.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사기꾼을 잡으러 운용사들 같았어요. 리처드슨 박사님, 감사단장 마이클 존슨이 다가왔습니다. 본부 지시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역산해서 조작 가능성을 검토하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검증이 아니라 조작을 전제로 조사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김 박사가 먼저 나섰어요. 좋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소스 코드까지요. 존슨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보통은 기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꺼리는데 이렇게 선뜻 내주다니요. 시험 준비가 계속되는 동안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BBC, 아사히 신문 주차장이 가득 찼어요. 연구원 직원이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기자 출입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김 박사가 단호했어요. 메인 홀을 프레스룸으로 개방하세요. 실시간 중계 화면도 설치하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텐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걸까요? 그때 김 박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압박이 클수록 우리 연구원들은 더 집중합니다. 20년간 그렇게 훈련했어요. 오후가 되자 한국 언론도 몰려왔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죠. 미국이 기술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어요. 내일 모든 게 증명될 겁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료봉 반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감사단이 모든 연료봉을 하나하나 검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건 너무 과합니다. 제가 존슨에게 항의했어요. 클라크 부국장 지시입니다. 농축도를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검사에만 4시간이 걸렸습니다. 연구원들이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김 박사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철저할수록 좋죠. 대신 검사 과정도 공개하겠습니다. 감사단이 당황했어요. 자신들의 검사 과정까지 생중계한다고요. 존슨이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죠. 공개를 허용합니다. 단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연료봉 장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내일 실험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클라크의 조롱이 눈앞에 아름거렸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젊은 한국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지은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죠. 선배님들이 20년을 준비했습니다. 실패할 리 없어요. 그렇게 확신합니까? 저희는 숫자만 믿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거든요. 또 신뢰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과학은 객관적 증명의 영역인데 왜 자꾸 신뢰를 강조하는 걸까요? 새벽 2시 마지막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감사단은 모든 센서를 재검증했고 카메라를 추가 설치했죠. 마치 범죄 현장을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클라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실패할 거야. 72시간은 미국도 어려운 과제다. 저는 답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창밖을 보니 연구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8시 실험동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만 100명이 넘었어요. 감사단은 각자 위치에서 장비를 점검했고 한국 연구원들은 차분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곧 시작합니다. 김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72시간 연속 운전 출력 편차 0.2% 이내 유지가 목표입니다. 존슨이 비웃었습니다. 0.2% 불가능합니다. 지켜보시죠. 9시 정각 제어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로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모니터의 숫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온도, 압력 중성자 선속 10분이 지났습니다. 출력이 목표치에 도달해야 했어요. 편차는 0.05%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이었죠.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존슨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문제는 지속이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2시간, 3시간 숫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단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뭔가 트릭이 있을 겁니다. 존슨이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운전원들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자들 같았습니다. 서로 눈빛만으로도 소통하고 완벽한 호흡으로 원자로를 제어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교대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가 너무 매끄러웠어요. 단 1초의 혼란도 없었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매일 연습했으니까요. 운전원 한 명이 대답했어요. 우리에겐 이게 일상입니다. 오후 4시 클라크가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완벽합니다. 완벽하다고요? 클라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짜 존슨이 다가왔습니다. 본부가 압박하는군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겁니다. 존슨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저녁 7시 10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자들이 속보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국 안정적 원자로 운전 과시 미국 감사단 침묵. 그때 작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냉각수 펌프 하나의 이상 신호였죠. 순간 실험동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백업 펌프 가동. 운전원이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10초 만에 정상화됐어요. 출력 편차는 여전히 0.3% 기준 내였죠. 저게 진짜 대응입니까? 존슨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나리오 1300번입니다. 운전원이 대답했어요. 이런 상황은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밤 11시 제가 커피를 마시러 휴게실에 갔을 때 한국 연구원들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우리를 믿지 않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라는 걸.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인정을 구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죠.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원자로는 여전히 조용히 열을 내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죠. 새벽 3, 4시 존슨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상합니다. 너무 완벽해요. 실제 상황이라면 변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달성한 건 아닐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클라크의 냉소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승인은 해줬지만 추진체 기술은 별도 검증 대상이다. 앞으로 60시간이 남았습니다. 한국이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클라크의 예언대로 어딘가에서 균열이 생길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둘째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조롱하듯이 완벽했죠. 실험 24시간째 제어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감사단을 향해 말했어요. 이제 장영 실험으로 가시죠. 실제 시운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존슨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원자로 실험 중 아닙니까? 여기는 운전팀이 계속합니다. 우리는 부산으로 갑니다. 진짜를 보셔야 하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72시간 실험 도중에 자리를 비운다고요. 그런데 김 박사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한 것처럼요. 부산까지 헬기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산하가 펼쳐졌죠. 그때 존슨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숨기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데이터를 조작할지도. 그런데 김 박사가 태블릿을 건네왔어요. 대전 실험실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실험은 계속되고 있었죠. 출력 편차는 여전히 0.1%, 1% 이내였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소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해군 경비정들이 항구를 지키고 있었고 장영실함은 거대한 도크 안에 있었어요. 함체가 물에 떠 있는 모습이 위협적이었습니다. 제어실로 안내하겠습니다. 김 박사가 앞장섰어요.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미국 잠수함과 구조가 달랐어요. 통로가 더 넓었고 배치가 효율적이었죠. 제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운전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이 명령했어요. 모니터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로 출력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래프가 너무 매끄러웠거든요. 일반적으로 초기 가동 시엔 약간의 진동이 있는데 이건 마치 그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출력 편차를 확인하세요. 제가 요청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0.1%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기자단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미국 잠수보다 조용하다는 게 사실입니까?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중 장비를 가동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니,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측정기를 확인했더니 68이었어요. 핵잠보다 조용한 잠수함이네요. 로이터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순간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미국 버지니아급이 85데벨인데 이건 거의 20대의 10배 가까이 낮은 수치였습니다. 소음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었죠. 그때 워싱턴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클라크였어요. 즉시 실험을 중단시키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론이 너무 들떠 있습니다. 검증도 끝나지 않았는데 마치 한국이 성공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요. 당장 중단시키세요. 저는 김 박사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끝까지 검증하십시오. 그래야 의심이 사라집니다. 클라크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처음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거부하고 싶었어요. 지금 중단하면 영실을 모를 것 같았거든요. 기술적 이유 없이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클라크가 화가 난 게 분명했죠. 그런데 김 박사가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죠. 추진축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특수 베어링을 개발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설명했어요. 자기 부상 원리를 응용했죠. 마찰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제어 패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응답 속도를 측정했더니 0.03초였어요. 미국 기준은 0.10초인데 한국이 더 빨랐던 겁니다. 제어 알고리즘을 보여주세요. 제가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떴습니다. 복잡했지만 아름다웠어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그런데 구조가 낯설었습니다. 미국 방식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독자 개발입니까? 15년 걸렸습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어요. 실패를 거듭하며 찾아낸 우리만의 해법이죠. 그때 존슨이 끼어들었습니다. 복제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기술을. 김 박사가 웃었어요. 그럼 그들 것보다 나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할 말이 없었죠.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2시간째 시운전이 계속됐습니다.
기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NHK 기자가 생중계를 시작했죠. 역사적 순간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비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이 있었어요. 왜 자동화를 최소화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운전원 한 명이 대답했어요. 기계는 예측 가능한 상황만 처리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예측 불가능하죠. 그때 필요한 건 사람의 직관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경보가 울렸습니다. 냉각 계통에 압력 이상이 감지된 거예요. 그런데 운전원들이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수동 전환 30초 만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동 시스템이었다면 프로토콜에 따라 정지했을 텐데 사람이 개입하니 계속 운전이 가능했던 겁니다. 인상적입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김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과 공존하려 해요. 그 차이입니다. 오후가 되자 대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자로 실험이 36억 시간을 넘었다는 거였어요. 여전히 안정적이었죠. 두 곳에서 동시에 성공하고 있군요. 존슨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이상한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원자로 여효율이 42%였어요. 미국이 35%인데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 있죠? 연료봉 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20만 번의 시뮬레이션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이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효율이면 같은 연료로 30% 더 오래 항해할 수 있었어요. 전략적 가치가 어마어마했죠. 이 기술을 왜 숨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박사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숨기면 의심받습니다. 공개하면 인정받죠. 우리는 인정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녁 무렵 임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국이 미국을 능가했다고 쓸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걸 말하고 있었죠. 그때 한국 언론이 속보를 냈습니다. 장영실남 세계 최저 소음 기록 달성 미감사단 한국 기술력의 침묵 클라크가 다시 전화했어요. 화가 잔뜩 나 있었죠. 뭐 하는 겁니까? 왜 그들의 쇼에 동참하는 거죠? 쇼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럴 리 없어요. 클라크가 소리쳤습니다. 분명 트릭이 있을 겁니다. 찾아내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미 결론을 내렸고 제가 뭘 보고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밤 10시 운전이 종료됐습니다. 6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중대 결함도 없었죠. 기자들이 박수를 쳤고 한국 연구원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김 박사가 제게 물었어요. 솔직히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들은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냈다는 것. 그게 복제든 독자 개발이든 결과물은 놀라웠습니다. 대전으로 돌아가는 헬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미국은 왜 이들을 의심할까? 아니, 왜 인정하기를 거부할까? 그때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48시간입니다. 그때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리죠. 창밖엔 어둠이 깔렸지만 대전 연구원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원자로는 계속 돌고 있었고 숫자들은 변함없이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진실이 뭘까요?
이들이 정말로 미국을 넘어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는 걸까요? 실험 37시간째.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제어실에서 쪽잠을 자다가 날카로운 경보음에 깼어요. 빨간불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냉각 개통 압력 이상 긴장해 좀 조시워. 원자로 정지다. 존슨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그들의 한계야. 그런데 김도연 박사는 너무나 침착했어요. 운전원들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수동 복구 절차 시작. 3번 펌프 격리. 4번으로 전환. 운전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제어한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율안전 모드 가동. 모니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30초도 안 돼서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출력 편차는 0.3%, 여전히 기준 내였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한 겁니까? 방금 뭐였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실내 장치입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결함이 아니라요. 존슨이 화를 냈어요. 결함이 아니라고요.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김 박사가 화면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계획된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이상을 감지하고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자동복이 99.2%였습니다. 미국 기준은 97%인데 이들은 그걸 넘어선 거였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인공지능을 적용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학습시켰죠.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합니다. 그때 클라크에게서 화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뒤에 국방부 관계자들이 보였죠. 방금 경보는 뭡니까? 냉각 개통 테스트였습니다. 성공적으로 복구했고요. 테스트 클라크가 비웃었어요. 실패를 테스트라고 포장하는군요. 김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로그를 보내드리죠. 사전에 계획된 테스트였다는 걸 확인하실 겁니다. 파일이 전송됐고 워싱턴 측이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로 계획된 테스트였던 거예요. 시간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죠.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클라크가 말했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김 박사의 대답이었죠. 전화가 끊긴 후는 복구 로직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코드를 한 줄씩 읽어 나갔어요. 그런데 점점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알고리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모두요. 한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개선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배웠고 그 경험을 코드에 녹였죠.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사건이 알려진 거예요. 채는 기자가 물었죠. 시스템 결함이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김 박사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트러스트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완벽히 통과했죠. 하지만 일부 기자들은 의심스러워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국도 하지 않는 위험한 테스트를 왜 하십니까? 미국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의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실수를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말이 제게 깊이 박혔어요.
실수를 복구하는 시스템. 그게 진짜 안전이라는 건가요? 오전 10시 실험이 40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운전원들이 5번째 교대를 했어요. 그런데 인상적인 건 필요한 기색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비결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자부심입니다. 한 운전원이 미소 지었죠.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아닐까요? 그때 또 다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출력을 급격히 올렸다가 내리는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매우 위험한 조작이죠. 미쳤습니까? 존슨이 소리쳤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출력이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였지만 안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시스템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철학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경직된 안전이 아니라 유연한 안전. 바다는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점심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한국 해군 제독이었어요. 그가 제게 경례를 하고 말했죠. 미국의 검증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 검증을 기회로 봤던 거예요. 숨기는 대신 공개함으로써 인정받으려 했던 거죠. 오후 2시 또 다른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방사선 차폐율이 99.9%였어요. 미국 기준보다 높았죠. 특수합금을 개발했습니다. 재료 공학자가 설명했어요. 한국 포항제철과 10년간 연구한 결과죠. 제가 합금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정말 독특했어요. 텅스텐과 히토류를 절묘하게 배합했더군요. 이런 조합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허는 등록했습니까? 아니요. 공개하면 누구나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런 기술을 왜 독점하지 않는 거죠?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그의 대답이었어요. 독점하면 발전이 멈춥니다. 저녁이 되자 클라크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엔 톤이 달랐어요. 백악관에서 묻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성공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요. 클라크가 소리쳤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때 김 박사가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기술의 완성은 신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일 보여드리죠. 72시간이 끝날 때요. 밤 11시 실험이 60시간을 넘어섰습니다. 피로가 쌓여가는 게 보였지만 모두들 버티고 있었어요.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있었죠. 마지막 12시간을 향해서요. 그때 한 운전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조선소에서 일하셨어요. 평생 배를 만들었지만 한 번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셨죠. 남의 설계도로 만들었으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운영합니다. 처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들에게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구나. 자존심의 문제였던 거예요. 새벽 2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데이터를 계속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시스템이 운전원의 습관을 학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대 시간 조작 패턴,
심지어 실수 유형까지 시스템이 사람을 배우고 있군요. 맞습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어요. 사람과 기계가 서로를 이해하면 더 안전해집니다. 이건 미국이 생각지도 못한 접근법이었어요. 우리는 사람의 실수를 막으려 했지만 이들은 실수를 예측하고 대비했던 거죠. 새벽 4시 존슨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들이 뭔가 대단한 걸 만든 것 같습니다. 왜 인정하기 싫습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작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기술의 국가 크기는 상관없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이 63시간을 넘어섰어요. 이제 9시간만 남았죠. 그때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역사가 바뀝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충분히 놀라운 걸 봤지만 더 있다면 보고 싶었어요. 제 시선이 기계에서 사람으로, 통제에서 신뢰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제시도 66시간째 마지막 6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어실 구석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쓰던 연구 일지였죠. 미해군 원자력 연구소에서 일하셨던 로버트 리처드슨, 그분도 72시간 실험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죠. 선배님, 아버지도 원자력 엔지니어셨군요. 김도연 박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실패자였죠. 60시간에서 멈췄어요. 창부는 그를 무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기계는 완벽했다. 문제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은 우리였다. 그때 과학기술부 검증위원회가 도착했습니다. 8명의 전문가들이 마지막 6시간을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데이터는 정부 서버에 실시간 저장됩니다.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존슨이 비웃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하는군요. 그런데 김 박사는 환영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더 많이 기록해 주세요. 역사니까요. 68시간째 새벽 1시였습니다. 운전원들이 마지막 교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모든 운전원들이 제어실에 모였던 거예요. 퇴근한 사람들까지 돌아왔죠. 왜 다 모였습니까? 마지막은 함께 보고 싶어서요. 한 운전원이 대답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혼자 집에 있을 순 없죠. 기자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CN, BBC, HK, 로이터, 제어실 밖은 인산이네였어요. 생중계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됐죠. 그때 클라크에게서 마지막 통화가 왔습니다. 중단 명령이다. 국방부 결정이야. 무슨 이유로요? 충분히 봤어. 더 이상은 위험해. 저는 김 박사를 봤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적 이유 없는 중단은 거부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리처드는 경력을 걸 겁니까? 저는 아버지의 일지를 다시 봤습니다. 그도 마지막 순간 중단 명령을 받았었죠. 그리고 따랐습니다. 평생 후회했고요. 걸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제 커리어도 끝날지 모르지만 진실을 봐야 했습니다. 69시간이 지났습니다. 원자로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출력 편차 0.1%. 하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였죠.
마치 폭풍전 고여 같았습니다. 이상 징후는 없습니까? 검증위원장이 물었어요.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운전팀장이 대답했죠. 그런데 저는 뭔가를 느꼈어요. 시스템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변화들이 리듬을 만들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거였죠. 70시간째 새벽 3시 갑자기 출력이 미세하게 요동쳤습니다. 0.3%까지 올라갔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죠. 문제입니까? 존슨이 물었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조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점검이죠. 과연 1분 후 출력이 다시 안정됐습니다. 0.1%로 돌아왔어요. 시스템이 스스로 건강을 체크한 거였죠. 새벽 4시 남은 시간 2시간. 제어실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구원 가족들까지 왔더군요. 아이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서요. 한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기억했으면 해요. 한국이 해낸 날을 그때 김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독자 기술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꿈을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미국 기술 없이 못한다고, 설비가 없다고, 경험이 없다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요. 기술을 지킨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약속입니다. 매일 아침이 자리에 선 동료들, 밤새 연구한 선배들, 묵묵히 지원한 가족들. 그들이 진짜 기술입니다.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도 이런 순간을 꿈꿨을 텐데 7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1시간 긴장감이 극에 다했어요. 검증원들도 초조해 보였죠. 정말 해낼 것 같군요. 위원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젊은 운전원 하나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어봉 조작을 잘못한 거예요. 출력이 순간 0.5%까지 튀었죠. 이런 존슨이 소리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에 동료가 즉시 보정 조작을 했고 다른 운전원이 배업했어요. 3초 만에 정상화됐죠.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실수한 운전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 팀장이 어깨를 두드렸죠. 우린 팀이니까 서로 믿잖아. 그 모습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걸, 서로를 믿기에 실수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 30분 과기부 직원이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대기하고 있었죠. 15분 전입니다. 김 박사가 방송했어요. 제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응시했죠. 숫자들이 춤추듯 움직였지만 안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10분 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아버지의 일지를 꼭 주었죠. 5분 전 그때 시스템이 특이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확히 중앙값으로 수렴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시스템이 명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1분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모두가 함께 숫자를 셌죠. 7, 9, 9, 3, 기 1, 오전 6시 정각 부저가 울렸습니다. 72시간 연속 운전 달성 제어실이 폭발했어요. 환호성 박수 눈물 사람들이 서로를 껴놨습니다. 한 노인 연구원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과기부 검증원장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료 연구원 SML 72시간 안정 운전 달성 출력 편차 0.2%, 안정률 % 기자들이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어요. CNN은 한국 원자력 신기록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제일 감동적인 건 연구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는 대신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김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신뢰의 힘을 저는 아버지의 일지를 그에게 보여줬어요. 마지막 페이지였죠. 언젠가 누군가는 해낼 것이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믿는 자가 김 박사가 놀랐습니다. 선배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언했군요.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길을 보여준 겁니다. 30년 늦었지만요. 존슨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인정합니다. 당신들이 해냈어요. 미국도 못한 일을 미국도 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사람을 믿는다면요. 그때 워싱턴에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클라크는 없었어요. 대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나타났죠. 축하합니다. 보고서를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의미는 컸어요.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죠. 오전 8시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김 박사가 연단에 섰어요. 오늘 우리가 증명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후발주자도 앞설 수 있다는 가능성. 무엇보다 서로를 믿으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것을요.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을 넘어섰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선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을 찾은 거죠. 미국은 기술로 사람을 보호하고 우리는 사람으로 기술을 완성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은 경쟁하려는 게 아니었구나. 공존하려는 거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연구원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만의 퇴근이었죠. 그들의 걸음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제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꺼진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이 순간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버지,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사람을 믿는 게 진짜 기술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기분이었어요. 김 박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연구원 로비였어요.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2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사진이었습니다. 1,300명입니다. 모두가 영웅이죠. 그중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김도연이 선배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웃고 있었지만 눈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김 박사가 회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불신에서 시작해 경외로 끝났습니다. 기술의 경이로움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의 경외를 느꼈어요. 밖으로 나오니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대전 시내가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죠. 그들은 모를 겁니다. 바로 옆에서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걸.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알릴 겁니다. 신뢰가 최강의 무기라는 걸.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고 워싱턴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11월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귀국이었죠. 그런데 마치 1년이 지난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펜타곤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기적의 72시간 한국형 원자로 세계 최초 성공. 하지만 미국 언론은 조심스러웠죠. 검증 필요 과장된 성과일 가능성 해군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클라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내 사무실로 따라 들어간 방엔 국방부 관계자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보고서를 받습니다. 클라크가 서류를 던졌어요. 이게 뭡니까? 한국이 미국을 능가했다고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데이터 클라크가 비웃었어요. 조작 가능성은 검토했습니까? 모든 데이터는 미국 장비로도 검증했습니다. 조작은 불가능해요. 그때 국방부 관계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리처드슨 박사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수정하란 겁니까? 한국 기술의 한계를 명시하세요. 미국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진실을 왜곡하라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란 말씀입니까? 해석의 차이입니다. 클라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들이 성공한 건 실험실에서 뿐입니다. 실전은 다르죠. 그 점을 강조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부합니다. 경력을 버릴 겁니까? 진실을 버릴 순 없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자 아버지의 사진이 보였죠. 그 옆에 오래된 노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연구 노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죠. 데이터보다 양심이 먼저다. 진실보다 중요한 국익은 없다. 그 순간 아버지가 왜 실패 후에도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창부는 그를 무능하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정숙했던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고서를 휴지통에 넣었어요. 백지부터 다시 시작했죠.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형 신뢰 기반 원자로 검증 보고서. 그런데 첫 문장부터 막막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숫자와 데이터로 아니면 그때 김도연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사람입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이 보고서는 기술 검증서가 아닙니다. 한 국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과정의 기록입니다. 그 중심엔 기계가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썼습니다. 데이터도 넣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매일 같은 자리를 지킨 운전원들, 20년을 한결같이 연구한 과학자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 한국은 미국과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기술로 인간의 실수를 막으려 했다면 그들은 인간의 협력으로 기술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클라크 부국장이 진행 상황을 묻습니다. 아직입니다. 1시간 후 클라크가 직접 왔어요. 제 모니터를 들여다봤죠. 이게 뭡니까? 소설을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실을 쓰는 겁니다. 신뢰 기반 운영 철학 클라크가 비웃었어요. 그런 항목은 기술 보고서에 없습니다. 그럼 만들면 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듯이. 클라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누구 편입니까? 진실의 편입니다. 그는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출력 편차 0.2%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300명이 20년간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었기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수를 인정했기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뜻밖의 메일이 왔습니다. 김도연 박사였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자존심이 강한 나라니까요. 하지만 박사님이 본 것을 그대로 쓰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결국 인정받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우리도 20년이 걸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데이터는 모두 공개됩니다.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실험한 전 과정의 로우 데이터였죠. 테라바이트가 넘는 용량이었어요. 조작하려면 불가능한 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신뢰 기반 안전 시스템. 기존 원자력 안전 철학은 인간을 배제했습니다. 사람의 실수를 막기 위해 자동화를 추구했죠. 하지만 한국은 인간을 포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시스템이 학습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국식 자동화보다 높은 안전성을 달성했습니다. 그때 CNN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모든 실험 데이터 공개 인류 공동자산선언. 김도연 박사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어요. 기술 독점은 발전을 막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다른 나라의 도전을 자극하길 바랍니다. 경쟁이 아닌 공존으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독점하려 했는데 그들은 공유하려 한다니.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기술 우위에 안주했습니다. 최고라는 자만이 혁신을 막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습니다. 겸손과 개방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밤 10시 보고서가 거의 완성되었을 때 국방부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타났어요. 리처드 박사 보고서를 받습니다. 아직 완성 전입니다. 클라크는 당신을 해임하자고 합니다. 예상했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계속 쓰세요. 뜻밖의 지원이었어요.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미국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주세요.